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또 금리를 내리면은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또 치솟잖아요. 이 강남 집값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깜짝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무려 0.5%포인트나 인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B컷 인하이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된 그 배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0.5%면 좀 낮게 낮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PD님. 보통 일반적으로 0.25 정도를 낮추고요. 0.25를 베이비 컷, 쇼컷이라고 하고 0.5를 B컷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0.5%를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과 전문가들도 많이 놀라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로 무려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 시작했잖아요. 그때 지금 현재 이번 0.5%포인트를 낮춰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4.7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하가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알아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잡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계속 2%를 목표로 해왔잖아요.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무려 10번의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계속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무려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발표하기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한 차례 더 그리고 내년까지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PD님, 그러면 이러한 금리 인하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돈을 좀 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해요.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채권을 발행하거나 할 때 조달 비용이 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조달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를 촉진하고 또 투자가 촉진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금리를 많이 내리면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편으로는 부채 증가와 경기 과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베이비 컷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무려 0.5의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0.5나 왜 내렸지?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면 혹시 2024년 4분기 이런 연말에 여러 가지 연준이 선행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지 않나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미국이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재무장관 옐런의 입김이 연준에까지 미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전문가와 언론의 반응도 있습니다. PD님, 제가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우리 주제를 좀 옮겨가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이제 대출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사람들이 좀 집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됐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은 보통 대출을 80% 이상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는 월 지출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내가 같은 집을 사더라도 매월 내야 하는 지출금이 커진 거잖아요. 월 상환액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기회로 삼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집을 다시 구하러 다닐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이전에는 모기지 금리가 6.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0.5%가 인하되면서 5%대로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그리고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분명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급 쪽으로 좀 볼게요. 금리 인하는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피디님, 집이라는 건 어떻게 공급이 되죠?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랑 새로 만드는 집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런 주택의 공급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마켓에 리스팅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본인이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가 없으니까 있는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서 비슷한 수준의 집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못해서 공급 단절이 됐던 부분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시행사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이게 조달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서 신규 주택을 지금 계속 공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러한 신규 주택, 신축도 더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수요가 탄탄하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던, 공급될 수 없어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급 물량이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자들인데,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또 이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한국인, 외국인들도 미국에서 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0.5%의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싸지고 모기지 론이 당연히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준금리가 미국이 0.5%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달러를 보였는데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의 차이가 무려 2%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0.5% 인하가 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오히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한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미국의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수출만 좋다 뿐이지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수출은 뭐 삼성전자 수출 잘 된다고 나한테 득되는 거 있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 나쁘지 않은 이유가 수출이 잘 되는 거지 내수는 지금 빠그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또 금리를 내리면은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또 치솟잖아요. 이 강남 집값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0.5%의 빅컷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금리를 동결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0.25 정도 혹은 0.5를 내려도 이전에 기준금리의 역전 차이만큼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동결할지 0.25 정도 인하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하된다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들, 강남 주요 요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장치로 강남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또 제가 원베일리 50억 찍었다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60억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DSR도 더 엄격하게 보고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서 올해 초처럼 주택 가격이 한국에서 급격하게 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돈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들, 그리고 실거주자 위주로는 다시 한번 한국의 부동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4년 9월 연준의 0.5% 금리 인하 깜짝 발표 소식을 다뤄봤는데요. 분명 투자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금리 인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장 상황을 잘 관망해 보시고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GFA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